자,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연말인데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. 돈도 없고 여유가 없다 보니 다 집에서 안 나가죠. 밖에 파는 건 상대적으로 비싸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여러분 사는 게 많이 힘들고 여유가 없죠. 딱 봐도 압니다. 왜냐? 채팅 내용은 봐도 알 수 있어. 사람들이 좀 요즘에 좀 힘들고 나는 거. 힘드니까 저한테 많이 의존하려고 그래요. 근데 저도 많이 힘들어. 왜냐? 저한테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좀 많이 기다리려고 한다거나 저를 뭔가 자기 입맛들이 이용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 네. 아까도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무래도 개개인들이 좀 처지가 안 좋고 뭐 재정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다 보니까 뭐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겠죠.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절대다수 서민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서민들은 항상 뭐 가진 게 많이 없고 버는 게 적습니다.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항상 직격탄을 맞는 쪽은 서민입니다. 그 뉴스에도 나오잖아요. 물가 인상되면 뭐 서민 경제 위협받고 있습니다. 서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. 이런 말 나오잖아. 근데 그 틀린 말 아니거든. 서민들은 그런 뭐 500원, 1000원 오는 것에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. 그래서 항상 경제가 안 좋아지면 뭔가 데미지 있는 쪽은 서민이에요.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왜 서민들은 경제 위기에 대해서 뭔가 대비를 안 하고 사는 걸까? 왜 항상 당하는 쪽일까?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서민들이 좀 이런 경제가 안 좋아져도 슬기롭게 대처하고 피해를 안 보고 사는 걸 원해요.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잖아요. 예. 경기가 좋을 때. 경기가 좋을 때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함부로 쓰지 마라. 나중에 꼭 필요할 거다. 그리고 남들 뭐 돈 쓴다고 따라하지 마라. 사치 부리지 마라. 서민이면 서민답게 살아라. 할부 같은 거 좋아하지 마라. 그것 때문에 본인 인생이 뭔가 좀 힘들 수 있다. 그리고 한 군데 정착해라. 자꾸 여기저기 옮기지 말고.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, 이게. 예,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서민 중에서도 쓸데없이 지출 안 하고, 이제, 목돈 모으고, 부채 안 만들고, 직장 꾸준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경제 위기, 경제 상황 안 좋은 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, 그런 사람이 서민 중에서 많지 않습니다. 많지 않아요. 막상 돈을 이렇게 좀 제대로 모아놓고,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, 헛돈 안 쓰고 살았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. 그럼 상당수의 분들은 어떻게 살았냐? 서민답지 않게 소비 수준을 많이 올리고 할부도 많이 쓰고 여행도 갔다 오고. 예.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딱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.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내년이 걱정되고 당장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다 보니까 멘탈도 안 좋아지고 감정적으로 변하고 화도 많고 좀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, 이게. 예. 근데 이거는 나라 탓이 아니라 본인 탓입니다. 쉽게 말해 너 잘못입니다. 서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? 서민들이 만약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항상 국가가 문제다. 사회가 문제다. 이런 얘기만 연신 늘어놓고 정작 본인이 잘못했다. 내 책임이 크다.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남 탓이 기본 패시브죠. 전 남 탓하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. 어떤 식으로든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나한테 책임이 분명히 있어. 가장 큰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. 내가 나이 먹고 돈이 없다. 내가 잘못 산 겁니다. 내가 객관적으로 잘못 산 거야. 근데 그런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, 제가. 살면서. 그렇죠, 여러분? 그러다 보니까 원인 분석이 안 돼, 이게.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이 왜 이런 힘든 이제 경제 시기가 왔는데 왜 돈이 없냐? 그동안 돈을 좀 함부로 쓴 겁니다. 함부로 썼어요. 자기들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이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
소비의 수준을 많이 올려놨습니다. 옛날처럼 서민들은 어릴 때 우리 부모님 때처럼 아껴 쓰지 않습니다. 적게 소비하지 않습니다.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.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삽니다.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삽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버는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, 이게. 아니면 이제 쓸데없이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고.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제 한파를 맞이하다 보니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, 이게. 스타로 치면 그런 거예요. 상대방이 러시를 봐. 그러면 내가 캐논을 박아야 되는데 캐논 찍을 돈이 없어요, 이게. 어떻게 막습니까? 적으면 선크를 깔아야 되는데 선클 깔 돈이 없어요. 방어타워 짓는 거 공짜 아니잖아. 다 돈이 들어가잖아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막을 어떤 그런 자원이 없는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거예요. 사람들이 좀 돈 모으는 것을 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왜 서민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죠. 누가 요즘에 바보같이 은행에 뭐 예적금 하냐. 근데 그 사람이 바보야. 그런 말 하는 사람이. 왜냐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돈이 없거든요.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돈 쥐뿔 없는 사람들이 막 은행에 뭐 돈 넣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죠. 야, 너 돈 어떻게 관리하냐? 아, 난 그냥 투자 같은 거 잘 몰라가지고 일단 은행에 뭐 적금 넣고 있어 하면 아이고 이 한심한 인간아. 그래가지고 언제 부자 되겠다고 하는 거야. 나 같으면 그 돈 빼가지고 어디 뭐 비트코인 종목에 몇 개 넣겠다 이런 말 하죠. 근데 그런 사람이 돈이 없어요. 돈이 없어 이게. 그러니까 서민들의 가장 그 기본적 재테크가 뭐냐 저축이야. 물론 저축하면 부자 안 돼. 그래도 가장 안전하잖아 이게 꾸준하고. 근데 이런 안전하고 꾸준한 이런 기본적인 방식을 등한시했습니다. 네. 우리 서민들이 그런 비트코인 같은데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람 많잖아.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돈 잘 벌고 잘 됐으면 다행인데 그런 사람 거의 없고 걔네 힘들게 버는 돈 다 꼬라박고 빚까지 져가지고 힘들게 사는 분들 많이 있잖아 이게. 그러니까 서민 중에 정말 좀 기본에 충실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습니다. 이건 분명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꼬인 사람 많고 자기들 인생이 안 풀리니까 자기한테 문제가 있음에도 그 문제를 이제 사회 탓, 국가 탓으로 모는 거죠. 사회가 나 이렇게 만들었다. 말은 똑바로 해야죠. 너가 제대로 못 산 거야, 너가. 너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돈을 다 꼬라박은 건데 왜 이제 와서 왜 국가 탓을 해? 본인 국가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.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충분한 대비가 안 돼가지고 내년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연말이 되었음에도 좀 술자리 같은 건 잘 안 가지는 분위기야. 예. 어떤 그런 연말 모임 같은 것도 다 취소하고 그냥 조용히 지낸 사람도 많이 있죠. 왜냐, 내가 지금 처지가 안 좋다 보니까 누굴 만날 좀 낯이 없습니다. 그리고 만나도 다들 이제 우는 소리, 힘든 소리만 하다 보니까 별로 기운이 안 생겨. 예.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이제 송년회 모임도 많이 없습니다. 그냥 올해는 그냥 무난하게 조용히 지내자. 그러다 보니까 뭐 연말 특수 같은 것도 없고 연말에 길거리 사람이 없어요. 사람도 있어도 돈을 안 써요 이게. 소비를 안 해 이게. 그냥 지나다니기만 할 뿐. 지갑을 안 열어 이게.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더라도 사람들이 거기 쇼핑을 안 해요.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. 그리고 내년에 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죠. 내년에 희망하는 것보다는. 우리가 보통 이런 희망을 갖잖아.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엔 괜찮을 거야. 여러분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뭐 내년에 희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년을 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
올해도 힘든데 내년 진짜 더 빡세겠지? 내년이 진짜 피크라고 하던데 어떡하지?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. 이게. 지금 백화점도 매출이 잘 안 올라옵니다. 잘 안 올라와. 아까도 시간나님 좀 헛소리 많이 하시는데 예, 모르면 좀 가만히 계시고 백화점이 잘 되는 것만 잘 되지 요즘에 전국 매장들도 좀 희청거립니다. 왜냐하면 명품도 정말 돈 많은 사람 사지 일반 사람 건드지도 않습니다. 지금 백화점도 위태로운 데 많이 있어요. 이게 잘 되는 몇 군데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. 저분 좀 약간 실속이 많이 없네요. 아까부터 봤는데. 예. 이 백화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사람들이 실속을 따기 시작하면 매출 올리기 힘듭니다. 왜냐면 백화점이 그런 가성비가 좋은 어떤 그런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야. 또 값비싼 어떤 사치품을 많이 파는 곳이죠.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지갑 사정 안 좋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브랜드 옷은 잘 안 사게 되는 거야. 왜냐면 백화점의 문제가 뭐냐면 이마트처럼 그렇게 덤핑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. 예, 백화점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백화점 유지비가 정말 많이 들거든요. 뭐 직원들 인건비도 있겠지만 그 건물 뭐 전기세 나왔던 거는 냉난방비 이런 것들 돈 정말 많이 깨집니다. 덩치가 크다 보니까. 그러면 싸게 팔아가지고 박리라면 할 수가 없어요. 백화점 자체가. 그래서 일정 가격 유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가격이 예민하다는 거죠. 예전처럼. 물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야. 뭐 돈이 많은 분들만 산다는 거지. 근데 그런 돈이 많은 고객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. 사실 백화점 이런 방향대로 가면 안 좋아요. 백화점이 뭐 먹는 데는 사람 많고 뭐 그런 기성품 매장에는 사람이 없고 이러면 안 돼. 이거 잘못 떼어가고 있는 거야.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기성품 코너는 다 문 닫고 그냥 푸드 코너만 놔두면 되잖아요. 이게.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푸드코트 매출이 뭐 많이 좋다고 해도 사실 저 기성품 매출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이게. 왜 사람들이 푸드코트에서 음식 먹을까? 그렇게 안 비싸기 때문에 먹는 거야. 네. 엄청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. 뭐 일반 음식점보다 살짝 비싸긴 하지 막 그게 막 후덜덜할 정도는 아니거든요. 그리고 프랜차이즈 이제 빵집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이제 그 안에서 한 끼 먹고 나오는 그렇게 과소비가 아니야. 그러니까 푸드코트 많이 이용하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실속을 따질 거라는 거. 이게 무서운 거야. 실속을 따진다는 거. 가성비 따진다는 거. 아마 내년에 더 따지겠지. 그러니까 실속을 따진다는 게 뭐예요?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안 산다는 거야. 근데 백화점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것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. 그냥 뭔가 예쁘고 멋져 보이고 그러면 산단 말이에요. 경기가 좋을 때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았잖아요. 여자분들이 뭐 샤넬 구찌가 좋아서 사겠습니까? 뭐 정말 필요해서 살까요? 그런 사람 없어. 그냥 이런 가방을 사면 뭔가 멋져 보이고 패셔니스타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산 건데 이 시스고 따지면 이 핸드백이 필요가 없어요. 이게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. 이게 오히려 실속은 그런 명품백보다 백팩이 더 낫잖아. 에코백이나.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여자분들 중에서 아마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을까. 아마 에코백이나 백팩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닐 겁니다. 가성비가 좋고 수납 공간이 많고 튼튼한 거. 원래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 원래. 예. 경기가 좋을 땐 그렇게 안 사다가 경기가 나쁘고 이제 지갑 사정 안 좋으니까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자영업이 힘든 게 그런 거예요. 가성비로 가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가성비로 가버리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. 뭐 일반 소비자 입장에 좀 싸게 팔면 안 되나는데 요즘에 나가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가게 낮춰버리면 진짜 마진이 거의 없어요 이게. 예.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음식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. 근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. 여러분.
진짜로. 그러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가격을 낮추면 진짜 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낮출 수가 없어. 왜냐하면 각종 물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. 그리고 내년 되면 불가피하게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인건비가 증가하잖아요. 식입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음식 가격이 오를 겁니다. 뭐 치킨과 피자가, 국밥 가격, 아이스크림 가격, 커피 가격 다 오를 겁니다. 그러면 사람들 지금 지갑사정 안전 어떻게 되겠어? 아, 올랐네? 부담되네? 좀 덜 사 먹어야겠다. 안 시켜 먹어야겠다. 이렇게 되는 거죠, 이게. 왜냐하면 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성비를 더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조금이나 싸고 양 많고.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미 어떤 그런 식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가게라도 가성비를 더 이상 추가하기 힘들어요, 여러분. 지금. 그래서 지금은 자영업 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겁니다. 비싸게 팔면 사람들 안 오고 싸게 팔면 남는 게 없고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때 잘 나가던 지하상가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. 지방 한 지역에 삽니다. 우선 지하상가가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데 있어요. 몇 년 전만 해도 지하상가는 빈 점포가 없을 정도로 호황이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절반 정도는 빈 점포입니다. 임대 적힌 게 엄청 많아졌습니다. 손님이 없어요. 그런데도 자영업 한다고요?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. 라고 적어졌습니다. 이 지하상가 요즘에는 잘 안 돼요. 많이 안 돼. 전국의 지하상가 다 안 돼요. 원래 지하상가가 옛날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리였습니다. 옛날에는 저 권리금이 엄청 났어. 왜냐? 서로 돌려고 난리였기 때문에. 한 20년 전만 해도 지하상가 돈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. 네. 지금은 알지만 20년 전. 네. 보통 이제 광역시마다 지하상가 있죠. 대구 같은 경우에 저기 중앙로 지하상가 있거든요. 거기가 엄청 흐름했는데도 장사 잘 됐어.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제 어떤 전자기기, 옛날 같은 MP3, CDP, 워크맨, 노트북 컴퓨터, 그리고 이제 뭐 게임기 있잖아요. 플스나 뭐 엑스박스 이런 거. 옛날에는 이런 물건들을 온라인에서 구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. 매물도 없었고. 지금은 뭐 중고나라도 많고 매물이 많잖아. 오히려 온라인으로 구하는 게 더 쉽거든요. 맞죠? 더 간단하고.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이커머스 발달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어떤 그런 전자기기 구하려면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사야 됐습니다.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었어요. 보통 지하상가에 그런 곳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 많이 구입을 했어. 싸지도 않는데. 구할 때가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. 네. 근데 지금은 굳이 우리가 지하상 갈 필요가 없죠. 왜냐, 지하상 안 가더라도 그 지하사에 파는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더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. 메리트가 없어진 거지, 이게.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지하상가를 안 가요. 안 가. 그 젊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구매한단 말이죠.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다 보니까 굳이 지하상가에서 물건을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. 그리고 지하상가 비쌉니다. 비쌀 수밖에 없어요. 절대 가성비가 안 돼. 지하상가 맹점이 있습니다. 어느 지하상가 간에 싼 게 없어요. 왜 쌀 수가 없는지 아십니까? 지하상가 그래도 목이 좋다 보니까 일정 걸리면 받고 들어옵니다. 월세가 또 비싸.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를 할 수가 없는 거야. 근데 어린 친구들은 지갑 사정이 안 좋고 가성비를 따집니다. 그러면 지하상가에 물건을 살까요? 안 살까요? 안 사는 거죠. 굳이 내가 왜 비싸게 줘 거기 사야 돼. 예. 이게 맹점이야. 그래서 지금도 지하상가는 권리금 임대료가 비쌉니다. 객관적 목이 좋은 것이니까. 근데 요즘 목 좋다고 다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보통 지하상가에 타겟팅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에요.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굳이 지하상가까지 안 들어와. 그리고 굳이 거기서 사야 될 이유가 없어. 왜냐? 온라인이 더 싸니까. 이런 거죠. 지하상 가더라도 이 물건값 보면서 스마트폰 비교하는 거야. 비교해가지고 온라인 더 싸네? 그럼 안 사는 거죠.
그리고 각종 생활용품 같은 거는 다이소가 있으니까 다이소가 사면 되고. 그러니까 지하상가에 물건을 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몰락할 수밖에 없어. 예. 그동안 사람들이 지하상가 이용했던 이유는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. 예. 여기만 가야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예. 없다는 거죠. 왜 서울의 용산이나 낙원상가도 왜 몰락하고 있습니까? 원래는 거기서만 구할 수 있는 물건도 있었기 때문에, 거기 안에 못 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뭐 바가지 요금 해도 살 수밖에 없었어요.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. 온라인이 더 싸고 종류도 많잖아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을 구입하게 되면서 가뜩이 이미지가 안 좋은데 더 안 가게 되는 거죠. 네. 지하상가 옛날부터 이미지 안 좋았어요. 옛날부터 아시겠지만. 그 상인도 이미지 안 좋았어. 왜냐하면 거기 약간 좀 깡패기지 보이는 사람들이 좀 많이 가게 영업했었거든요. 예, 좀 약간 좀 질 나쁜 사람도 있잖아. 예, 안 사면 뭐 욕하고 뭐라 하고. 그게 용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. 대구 중앙로도 그런 게 있었어요, 여러분. 이런 거에 뭐냐면 어떤 여자가 옷을 사러 왔어, 보세. 예, 사장이 맞이에요. 아가씨 이쁜데 뭐 어떤 옷 내가 해드릴까? 아, 요거요. 요거 한 10만 하는데 아 비싸다. 딴 데 갈게 하잖아. 그러면 문을 딱 닫아버려.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 짚고 가야 될 거 아니야. 누군 땅 파서 장사 이런 식으로 막 강압적으로 하는 거야. 여자가 무서워가지고 맞으면 사 나가는 거야. 이런 게 있었거든요, 옛날에는. 이해 안 되죠, 여러분? 예. 이런 게 있었어요. 이거 대구 사람 다 알걸? 근데 이런 거 하면 요즘 난리 나잖아요, 요즘에는. 옛날엔 스마트폰 없어 보니까 이런 게 가능했거든. 예. 그 옛날 지하상가 그 안 좋은 모습 떠올리는 사람도 많거든요.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. 이미지가 안 좋은데 많아요, 지하상가가. 근데 약간 좀 질 나쁜 사람들, 질 나쁜 상인들이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런 이제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안 가는 거지, 이게. 딱히 싸지도 않고,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, 물건이 좋은 것도 아니야. 그럼 내가 뭐하러 지하로 계단까지 내려가서 거기 가서 물건을 봐야 됩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요즘에 지하상가는 뭐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. 예. 여기 들어오면 안 돼. 예. 여기서 뭐 창업하면 안 됩니다. 더 안 됩니다, 여기는. 예. 그래서 앞으로 지하상가는 더 안 될 겁니다. 제 생각에. 더 안 될 거야. 이게 뭐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뭐 서울, 경기, 뭐 광역시 다 안 될 거예요. 다. 예. 이제 목전 타고 무조건 장사 잘 되고 사람들 몰리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. 아무리 목이 좋아도 사람들이 비싸면 안 사 먹어. 예. 앞으로 젊은 친구 더 가성비나 실속을 따질 겁니다. 더 따질 겁니다. 그래서 젊은 사람 니즈를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사업이든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. 아마 내년은 더 사람들이 좀 가격에 예민해질 겁니다. 그만큼 개개인들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눈이 말하지만 지금은 절대 사업하시면 안 돼요. 번화가든 지하상가든 아파트 상가든 어디든 들어가시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앞으로 더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가격이 더 많을 겁니다. 폐업해도 안 들어올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